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번에 발표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탈원전 정책. 느끼시죠? 요새 원전주들 잘 가는 거 느끼고 계시죠? 증시는 안 좋지만 원전주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요거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몇 개만 추려볼게요.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요 7번째 요게 있고 적어가면서 할까요? 원자력 증시는 안 좋죠. 증시는 안 좋은데 여기는 좋죠. 증시는 안 좋지만 자, 첫 번째는 원자력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11번째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모빌리티 28번째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발 요게 있겠고요. 그리고 쭉 한번 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주강국 5번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발 한 요 정도로 추려서 보시면 돼요. 요 정도로 조금 추려서 보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원전주들 뭐 여러분들 다 잘 간 거 아실 거예요. 뭐 보성 파워텍이나 시장은 안 좋지만 얘네들은 되게 잘 상승을 했죠. 또 에너토크 이걸 뭐 지금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토크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신기계 이런 거는 시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이에요. 시장은 안 좋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이걸 지금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진파 이런 것들도 시장 대비해서 되게 잘 올라간 서점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 지수 대비해서는 되게 잘 간 종목들인데 정부 정책주는 시장의 영향을 뭐 별로 잘 안 받아요.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건설주하고 뭐 건자재 관련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산업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어떤 산업들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쪽은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대장주가 나오고 2등주가 나오고 3등주가 나오면서 여기는 제대로 테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그 외적인 부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지를 못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UAM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도심항공 테마죠. 요거하고 원자력. 그 다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여기 관련해서는 데이터 솔루션. 종목 줌인터넷. 이 두 종목 좀 보시면 되고 모빌리티 관련주도 보셔야 돼요. 모빌리티 관련주들은 뭐 기산텔레콤이나 이런 것들이죠. 시장 상관없이 잘 가는 종목들이죠. 요거하고 또 뭐 있을까요?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베셀 잘 보시면 얘네들은 상한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지만 시장은 안 좋아요. 안 좋지만 되게 잘 갔어요. 수급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수급도 제대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뭐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조금 잘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정부 정책주는 쉽게 안 죽어요.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이쪽은 물론 지금에서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좀 조정을 준다거나 한 고점 대비 30-4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이제 가격 포인트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얘네들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주는 어떤 산업군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줌인터넷을 살짝 언급드린 건 요것도 데이터 솔루션과 줌인터넷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말고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관심을 두면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좋은 어떠한 이제 단기적인 타점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솔루션이죠. 이런 것들도 올라갈 때 말고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빠졌을 때 그때 좀 분할 매수나 이런 걸로 보면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역배열로 가다가 이제 정배열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온 종목들인데 지금 정배열로 돌리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거기다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라고 하는 재료까지 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잘 안 죽죠. 또 쉬었다가 또 움직일 수 있어서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빠졌을 때는 조금 관심 두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주들은 지금은 이거는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뭐 신규로 들어가서 이걸 뭐 매매하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아까 이제 벳셀이나 이런 것들도 도시망공 테마인데 얘네들도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나중에 한 30,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빠지면 바닥이 좀 만들어지면서 반등을 주는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되게 많이 들어왔죠. 정부정책 수혜주로. 지금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또 아직 수급이 안 죽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하고 내년 그 대형주의 빈 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 될 거예요. 지수는 다행히 전약 후 감 흐름들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 UAM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도시망공 테마.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테마거든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기존에 없던 거, 새로운 거.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힘이 붙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신선한 거, 정부가 밀어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산업적으로는 이 도시망공 테마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올해 이쪽을 좀 보실 필요가, 올해하고 내년에 좀 조정을 준다면 이쪽은 꼭 보셔야 돼요. 도시망공 테마는. 아시겠죠?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시망공 테마 보시고, 그래서 줌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700원, 5,800원짜리 이런 자리를 좀 지켜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도 수급이 아직 안 빠진 종목이라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5,700원, 800원짜리 이런 자리에서 조금 잘 지지받고 하면 또 한번 튈 수 있죠. 근데 조금 가격이 높죠, 살짝. 이런 것들도 보시면 무료 회원님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뭐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 좀 보시고 지금 들어갈 만한 거는 요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저게 이게 어디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반등 시점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얘가 재료도 있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지금 갈지 아니면 좀 더 쉬었다 갈지 눌렀다 갈지 모르죠. 그럼 그 타이밍은 약간 좀 분할해서 나눠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 트레이더 쓰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5천 금액 500만원만 해볼까요? 500만원 정도 5,160원 이런 식으로 등록만 하면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만 알아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반등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게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여기 밑에서 나올지 요 밑에서 나올지 사실 그걸 다 맞추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뭐 줄이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훨씬 더 승률을 높여갈 수 있죠. 정확하게 보면 5,700원, 800원짜리 이 자리에서만 좀 지지 잘 받아주면은 얘가 좀 좋은 어떤 타점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5,900원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한 3번, 4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은 여기서 튀던 좀 눌렀다 튀던 좀 더 눌렀다 튀던 어떤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700원, 800원짜리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지지받는 거 보고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이거 꼭 잘 보시고 올해 내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쪽은 테마가 잘 형성이 돼가지고 이쪽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인데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들 창조경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조경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밀었던 어떤 정책이 창조경제거든요. 창조경제가 좀 뜻이 모호하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 관련 수혜주로 움직였던 정부정책 수혜주로 움직였던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그때 잘 갔던 게 이제 S넷이죠. S넷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한번 상승을 한번 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효성 ITX인가요? 이것도 2013년 때 정부정책 수혜주로 크게 한번 올랐던 종. 그리고 TPC
3D 프린팅 여기도 역시나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굉장히 크게 갔다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 스맥 이것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 크게 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 꼭 보셔야 돼요. 올라갔을 때 말고 이렇게 한 번씩 테마라서 한 번씩 조정을 주면 또 크게 줘요. 조정을 크게 한 번씩 주면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떨어졌을 때 반등 노리고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올라갔을 때보다 한 번씩 쭉 빠지고 나면 반등 기대하고 들어가 볼 만한. 그래서 이 산업이 좀 부각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저 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가보시면 국정과제 있죠. 여기 들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급등주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런 거 눌러보면 이 정부가 추진했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좀 힘을 받았던 산업은 수소차죠.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키우고 그랬었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수소차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좀 부각됐던 산업은 수소차, 이쪽이 좀 테마가 잘 갔고, 그때 당시에 잘 갔던 게 이제 유니크나 이런 것들이 지난 요때,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 수혜주로 잘 갔던, 한번 가고 눌렀다가 또 가고, 그래서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갔던 산업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관련 어떤 정부에서 정부 정책주로 테마가 잘 만들어진 건 크게 요 세 가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에 없던 재료라고 한다면 도심항공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뱃셀, 기산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 이제 테마군을 만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갈 수는 없죠. 원자력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얘네들도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수의 영역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들어가기에는 뭐 이런 거나 줌인터넷이나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고점 찍고 조정 주고 반등 한번 노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쪽 이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차후에 모빌리티나 이런 쪽도 올해 내년에는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뱃셀하고, 뱃셀이 대장주죠. 여기 대장주고, 이제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뭐 별의별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어떤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또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장은 시장 뭐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6월달, 7월달 어차피 또 금리 인상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줄줄이 0.25%씩 꾸준히 금리 인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대형주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가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형주의 부진이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올 한 해하고 이렇게 좀 맞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쪽을 좀 보세요. 줌인터넷 뭐 이런 자리 괜찮네요. 그렇게 보시고, 좀 타이밍 잡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시점을 좀 잡기 어렵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쓰시는 분들 계시겠고, 저희가 가입하시면 한 달 무료 체험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 얘가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좀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좀 더 누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려우면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금액을 어떤 이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가시면 좋죠. 보시면은 500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4번에 나눠서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66만 원 정도, 두 번째도 60만 원 정도, 세 번째는 120만 원 정도, 네 번째는 24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쪼개서 산다. 아무래도 이제 금액을 좀 쪼개서 나눠서 사게 되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출 수는 있죠. 오늘같이 좀 시장 안 좋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하락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조금 이제 분할 매수, 단타나 이런 것들도 좀 분할로 하시면 좋고요.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줌인터넷을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주식 강의 들어오시게 되면 윤석열 110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눌러보시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들어보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상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 2025년까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어찌됐든 이 정부에서는 도시망공교통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 밀어준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이런 UAM 관련주들 왜냐면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UAM도 있고 근데 왜 UAM만 얘기하느냐 이쪽은 안 움직여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아예 미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안 만들어진 거죠. 이 정부 정책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인포뱅크나 더 미동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힘이 뭐 거래량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UAM, 뭐 베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이 이런 종목군들, 뭐 UAM 이런 쪽이 이번 정부에 굉장히 좀 수혜가 되는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또 보면 뭐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이 정책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괜찮다 이걸 분류하는 기준은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그쪽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가고 강하게 테마가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많은 어떤 이슈 중에 뭐는 괜찮고 뭐는 안 괜찮다? 그 기준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들어가고 수급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 차이예요. 수급이 들어간 건 원전 그 다음에 도시망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줌인터넷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데이터 솔루션도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이런 것들이 좀 출현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테마가 잘 만들어지고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가 되는 거죠. 글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종목의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축약을 해보면 모빌리티, UAM, 그다음 원전,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줌인터넷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다. 5,700원, 5,8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좋기는 한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양봉으로 지지된다면은 이것도 수급이 안 빠졌죠. 수급이 안 빠진 종목이라서 괜찮은데 조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면 어떤 이제 밴드 일정한 어떤 범위를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는 거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죠. 또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용산공원 이전 관련 수혜주들, 뭐 시공테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보면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 빠져 있죠. 보통 이럴 때 아무도 안 보거든요. 잘 안 봐요. 왜냐면 거래량도 없고 하니까. 근데 사실 테마주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려와서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빠지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 이럴 때가 좀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볼 게 많기는 한데 지금은 뭐 줌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정부 정책 수혜주나 이런 쪽에서 내려왔을 때 기회를 좀 포착하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힘들죠.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게 무너지면 좀 다 힘들어져요. 그래도 2650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지받고 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개별주들 장세가 계속 되니까 먹을 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뭐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수익 실현을 해줄 거고요. 떨어지면 2차, 3차, 4차 정해져 있죠. 가격이 여기 내려올 때마다 알아서 분할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2차 매수가 5,610원, 3차 매수가 5,470원, 4차 매수가 5,33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나와 있죠. 시각적으로 이제 선으로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뭐 내려오면 알아서 이제 분할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낮아진 상태에서 역시나 목표가 5%를 도달하면 이제 수익 실현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주가가 또 떨어진다 그럼 3차 매수가 있죠. 여기서 또 알아서 매수를 해주겠죠. 그럼 또 단가가 또 낮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목표가 5% 도달하면 또 수익 실현해주고 반대로 또 떨어져요. 4차까지 또 떨어지면 5,330원에서 또 4차 매수하고 낮아진 단가 기준으로 목표가 5% 도달하면 수익 실현해주고 손절가 5,200원 이렇게 잡혀있고 목표가 5%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분할 매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이게 갈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갈지 좀 더 밀렸다 갈지 좀 더 밀릴지 이런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렵다면은 그 구간을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 되겠죠. 이런 것도 뭐 나와 있죠. 수익 건전성, 배당성, 베타 변동성, 거래도, 기업 규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이 병원을 가셔가지고 아침에 뭐 방송을 제가 대신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장이 안 좋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또 대형주에 계속 목매고 있는 것도 또 답은 아닐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항상 과거의 어떤 수년간 과거 어떤 정부들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은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좀 시세를 분출했던 어떤 이제 역사가 많습니다. 너무 그리고 올라가 있는 거 너무 보지 마세요. 항상 좀 조정을 주고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 테마는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급등한 거에 비례해서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급락하게 되면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그러면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다 이렇게 좀 급등, 급락, 바닥 이런 만드는 과정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죽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산업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